국민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셔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중국 얘기를 저희가 꽤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중요한 거죠. 중국 얘기 많이 나올 계절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올해가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은데 근데 지금 트럼프 2.0에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은 기술 자립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고 네. 우리한테는 더 도전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글로벌리하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지금 양계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크다. 양회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양해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우리 시간으로 10시죠. 네. 10시에 총리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때 아마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전인대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네. 보고를 보고를 하고 뭐 목표, 성장률 목표치도 여기서 발표가 되나요? 네. 이런 것도. 일단 양해가 이제 어제부터 네. 했는데 네. 정협은 별 의미가 없죠. 네. 우리한테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오늘이고요. 전인대의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그 1시간 정도를 해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돈을 어느 정도 풀 것이며 R&D를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앞으로 올해의 중점적인 사업을 어떤 영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는 것들이죠. 특히 뭐 가장 핵심이 이제 몇 퍼센트 성장률 전망치를 내세울 거냐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나오는 게 뭐 계속 5% 안팎인가요? 그 전에는 네. 그 전부터 제가 5% 내외를 저는 그냥 네. 뭐 이야기를 했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중국의 그러니까 총리가 발표할 때 전인대 목표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1월 달에 31개 성, 시, 자치구에서 지방 양해를 통해서 우리 몇 퍼센트 성장할게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쫙 취합을 해서 쭉 해보니까 올해 목표치가 이 정도. 5.28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그 중간에서 5.28이 이제 평균치 28인데 좀 보수적으로 5%, 그러니까 5% 내외.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작년에도 똑같았는데 작년에 전망치가 지방양의 평균치가 5.4였어요. 근데 올해는 5.28. 그 말의 의미는 5.28 내려가네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지방 경제 좀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렇지만 5.28이기 때문에 그래서 5% 내외라는 말을 할 거다. 그래서 확신을 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내려왔다. 네, 안 좋다. 평균치. 작년 대비 네. 올해가 평균 전망치가 네. 내려왔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좀 올해가 트럼프 2.0의 이제 중국에 대한 부과하는 관세,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의 성장률을 모색해야 될 것이냐를 아마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작년 같은 5%와 올해 5% 내외는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요. 작년에는 5%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면 한 내수 소비가 한 40% 이상, 한 42, 3% 정도가 기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한 31% 정도가 수출이 방어를 해줬어요. 네. 그다음 나머지 한 25% 정도가 바로 투자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작년. 네. 순수출이 한 30% 이상. 네. 이게 엄청 작년 5%의 절대적인 공헌을 한 게 바로 수출이에요. 순수출이에요. 그럼 미국 수출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 대외 수출의 2위를 정도를 합니다. 한 16%. 제일 많은 게 아세안 국가.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 합친 게 한 45%를 돼요. 근데 미국 수출이 올해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럼 작년만큼 수출이 공헌도가 떨어지니 올해는 뭘로 메꿀 거야?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내수를 올려야 돼요. 네. 소비를 더 올려. 그럼 돈을 더 풀어야 돼. 플러스해서 뭘 할 거냐면 중국이 이야기하는 양중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 용어가 좀 어려운데 두 가지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중대 전략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지방 정부마다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철도를 좀 연장을 한다든가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거기에 돈을 또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거고 또 하나의 중이 뭐냐면 중대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또 중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5G 기지국을 더 만들겠다. AI 생태계를 더 만들겠다. 빅데이터 센터 만들겠다. 이게 지금 미국이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첨단 산업. 네. 이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투자를 더 하겠다. 어쨌든 투자를 하니까 경제 부양 효과는 있죠. 그래서 이제 첨단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 올리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이제 딥시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포스트 딥시크 전략들이 어떻게 맞습니다, 나오는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오늘 좀 보겠고 내수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돈을 어떤 규모로 푸는지도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네. 정도가 이제
이제 네. 만약에 일단은 예측을 한다라면 네. 이제 돈을 어느 정도 푸는가 좀 보면요. 이게 이미 작년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답지를 줬다, 방향성을 줬다. 그 말은 올해 돈을 더 푼다. 이렇게 보면 맞는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존 관례를 깨는 역주기 조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역주기 조절이란 말은 이 중국식 경제 표현이에요. 경제가 침체될 때 돈을 더 풀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 관례를 깬다고 하니까 기존보다는 더 많이 풀겠다라는 방향성을 이미 전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번에 재정 적자율을 작년 3% 대비 1% 올려서 4% 올립니다. 그러면 이 재정 적자 4%가 가지는 함의가 뭐냐면 우리 돈으로 약 한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럼 1% 정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추가 부양 효과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한 280조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통화 정책인데 이것도 올해는 작년 대비 조금 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인하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기업력인 이제 5년물 LPR도 네. 또 인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방향성을 얘기를 할 텐데 금액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할 것이냐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데는 다는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트럼프 2.0에서 제재에 따라서 카드를 조금씩 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이미 네. 만들어 놨다. 이미 힌트도 나와 있는 만들어놨다. 상황인데 네. 미중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관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풀 가능성이 한 있다. 가지만 강조를 한다면 R&D 투자, AI 첨단 산업인데 거기에서 제가 R&D 투자 규모가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현장에 뛰어다니보고 이야기를 종합하면 올해 아마 4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R&D 부분이에요. 한 800조 정도. 그 늘어난 거예요. 네, 정도 투자 규모,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거죠. 800조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R&D지만 AI 첨단 기업 규제, 그다음에 민영 기업 촉진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첨단 제조 부분은 더 커져갈 것 같다. 교수님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최근에도 다녀오셨죠? 네, 얼마 안 돼. 한 열흘 정도 갔다 열흘 왔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정말 그 한알령 네. 해제 이야기, 뭐 8년 만에 해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근데 사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한알령이야. 멀리할 거야라고 공식적으로 한 적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제도 사실은 공식적인 게 없는데 그냥 우리가 분위기로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이거 조금 이제 오늘 확실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좋아요. 오늘 투자자 네, 하시는 네. 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네, 되는데 네, 네. 지금 분위기 제가 중국 갔을 때 많이 만났잖아요. 네. 많이 만나고 한알령 진짜 분위기 어때? 제가 엔터 관련된 기업도 만나고 왔거든요. 네, 네, 네. 중국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연락 오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들 좀 보내달라. 뭐 지금 예를 들면 블랙핑크를 좀 공연을 좀 연결시켜달라.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자꾸 저한테 온다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령의 느낌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이게 진짜 하늘령 해제가 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한알령이 어떻게 나왔나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19일 날 우원식 의장이 갔을 때 사얼빈을 갔는데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그 의미 자체가 매우 큰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의장을 만났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한알령이 이제 물꼬를 듣고 바로 다음 날 20일 날 중국 국무원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지금 중국이 이제 좀 유출이 또 많이 내고 외국 기업들 많이 지금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라든지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개방을 하겠다. 문화를 개방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20일 날. 근데 그게 나오면서 한알령 진짜 해제되는 거 아니야? 네. 19일 날 시진핑 주석 만났고 20일 날 중국 정부에서 문화시장 개방하겠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중국 현지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연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거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당민하고는 탄핵 정국과 매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 되느냐 그게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냐면 누가 될 것이냐 예를 들면 국힘이냐 민주당이냐 지금 거기에 따라서 매우 유동성이 있다. 바꿔 말하면 거기에 따라서 올해 10월 말에 경주 엑스포 우리가 말하는
그 에이펙이죠. 예, 경주 에이펙일 때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분위기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경주 에이펙일 때 정상회담 때 온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긴 한데 아직은 모른다. 가장 이제 한일령이 해제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결정적으로 한일령 해제가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현장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분위기는 있는데 있는데 시기상으로 매우 조심스럽다. 그다음에 3월 한국의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변동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수님 앞서서 이제 문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 딥시크 외에 중국의 AI 굴기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하고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뭐 항저우, 용용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이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문화,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 쪽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리거든요. 뭐 네. 예를 들면 50이라는 게임이 아하하. 작년인가요?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히트를 좀 네. 쳤고 RPG 최근에는 너자투라는 또 영화가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이 뭐 겨울왕국인가요? 그것도 이제 현지에서는 넘어서서 애니메이션 1위를 기록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이제 애국 소비도 좀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소프트 파워 쪽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세계가 주목할 만한 바인가요? 그럼요. 네. 이게 사실 이 중국의 이 소프트 파워 컨텐츠의 역량이 훨씬 더 기존 대비해서 많이 발전을 한 게 맞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50이라는 이 RPG 게임 자체가 이게 중국 내에서 히트를 쳤다라면 우리가 뭐 그냥 그대로 보겠는데 이 글로벌리아 영향력이 크고 그러게요. 많은 사람이 봤고 그것 때문에 중국의 이 산서성 이 태원시라고 있는데 거기를 배경으로 했거든요. 거기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너자라는 애니메이션 이번에 춘절 소비 때 영화 극장을 관람한 인구가 한 1억 9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박스 오피스가 우리 돈 한 2조 정도 나왔어요. 역시 근데 뭐 그 중에 규모가- 중국 영화 중에서 1등이 너자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제가 업계 사람들도 보고 만났을 때 잘 만든다. 그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 만든다라는 오. 이야기입니다. 그냥 애국 소비주만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애국 소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있지만 일단 질 자체가 많이 잘 좋아졌다. 만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중국의 제조혁신이 우리나라를 지금 막 공습을 하는 것처럼 이게 중국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컨텐츠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딥시크는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미 그러니까 저는 딥시크가 처음에 나올 때 뭐 딥시크의 충격 뭐 이렇게 하겠는데 전혀 왜 이러지? 왜요?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한테는 새로운 게 예, 아니었다라는 예, 예. 말씀이시죠? 딥시크가 아니라 지금 제2의 제3의 딥시크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예, 네. 항저우를 말씀하신 항저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AI 관련된 학과가요 535개가 있습니다. 단과대학만 6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하면서 때 스템 전공자라고 그러잖아요. 과학, 수학, 뭐 이런 엔지니어링 그 스템 전공 박사생이 작년 기준에서 한 8만 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미국만 비교를 해보면 미국만 하면 미국이 한 3만 7천 명 되거든요. 그 중에 미국이 아니라 뭐 거기도 중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반 정도 빼면 한 2만 명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한국과 비교하면 네. 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정부가 직접 나서 만들어진 생태계, 그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R1이 1월 20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리창 총리가 양원핑을 만났어요. 그 처음 우리가 사진을 보고 있는 그 CEO 얼굴이 그때 그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만들어진 그림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 제2의 제3의 딥시크는 또 언제 터뜨릴 것인지. 저는 이걸 보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현장을 가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준비돼 있는 제2, 제3의 딥시크는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긴장 정도가 아니라 이미 좀 뛰어넘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중간재 수출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의 어떤 자국에서 중간재도 해결을 하는 그 역량 자체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좀 올라와 있다고 그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 전문가들 사이는 레드 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붉은색의 서플라이 체인을 다 만드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TFT LCD라 디스플레이가 대한민국의 먹거리였어요. 네.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SL 디스플레이가 왜 힘들었냐면
LCD가 중국이 저가 공격을 하고 BOE라는 회사가 엄청난 공장을 지어서 사실 우리가 도와줘서 만들어진 게 BOE인데 경동방이라는 네네. 회사인데 그 회사가 엄청나게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새로운 공장을 지을 때마다 우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말씀하신 중간재를 엄청 많이 그렇죠.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하고 할 때 조건을 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 중국에 있는 이 소재 부품 장비가 괜찮잖아. 한국 기업 드러내. 그래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빼기 시작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에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전체에서 한 80%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도체도 최근에 안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레드 서플라이 체인이 더 심화돼 강화되면 이제 뭐 지금 반도체 때문에 착시 현상에 있는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괄목할 만한 뭐 발전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이런 영상도 있긴 있어요.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 공개적인 무대에서 엄청난 능력을 보여던 로봇이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 가서 악수를 청했더니 그 자리에서 뭐 주저앉더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좀 과장된 측면도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업체에서는 학습의 그거는 뭐 문제다.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괄목하는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중 얘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이게 트럼프 일기처럼 몇 년 동안 지속될 만한 이슈인가 아니면 중국의 스탠스도 지금 어느 정도는 대화 창을 닫지 않고 계속해서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미묘하게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중국은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죠. 중국은 미국과의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트럼프 2.0은 기존의 1.0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중국 제재 심화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 더 거친 파도가 올 것으로 저는 보고 미국 내에서 제가 미국에서 1년간 연구를 해보면 느낀 점은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그 정서는 무엇일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중국의 군사 패권 달러 패권에 도주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무조건 둘러야 된다. 근데 군사 패권이 우리가 말하는 국방비 이런 개념을 넘어서 지금 말씀한 AI, 빅데이터 다 첨단 사람이 다 군사 기술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하고 계속 연결되는 연결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뭐 긴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로 저랑 앞으로 방송도 더 많이 하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인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매우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역으로 그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빠른 독립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이 중국 우리 딥시크 누가 만들었냐? 저는 뭐 화근합니다.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기술 자립화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사실 이거 양적 성장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혁신을 이야기하는 특허, 그 다음에 AI 관련된 생성한 논문 이걸 비교해 봐도요.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데이터하고 유럽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중국 데이터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이 더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성에서 성장에 올라오는데 그게 1.0 미국의 대중국 제재 트럼프 1.0 때 2018, 19 이때와 2023년, 2024년 요때 수치가 엄청나게 급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지난 5년 동안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야기. 궁금합니다. 좀. 예, 네. 제가 대기업들 CEO 강의를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 직접 보고 놀라시는 거죠. 교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 또 다음에 모셔서 무슨 일이 진짜 났던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여기서 인사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